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자식과 함께 사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합니다. 눈치 보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주들 시끄러운 소리에 잠도 못 잡니다. 내 집인데도 자식들 때문에 조심하며 삽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같이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준비하십시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살 때보다 100배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자식 손 벌리고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에게 용돈 받으며 눈치 보며 살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혼자 못 삽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조 씨, 73세 어르신의 뼈저린 교훈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퇴직금을 자식에게 다 줬습니다. 집 사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 사랑이 깊었습니다. 조 씨에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매달 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나가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조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조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을 주었는데 500만 원도 안 빌려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조 씨는 자식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서였습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조 씨는 외로웠습니다. 결국 조 씨는 자식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밥도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추십시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정도는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예금도 준비하십시오.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쓸 돈을 남겨두십시오. 자식은 나중에 상속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쓸 때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다가 조씨처럼 되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쓰십시오.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돈이 오래 가야 합니다. 아껴 쓰되 필요한 건 아끼지 마십시오. 부업을 알아보십시오. 건강하다면 일을 하십시오. 경비, 요양보호사, 식당 설거지, 무엇이든 하십시오. 일하면 돈도 벌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각종 복지 혜택을 챙기십시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투자 권유받으면 거절하십시오. 돈 빌려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진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경제적 독립이 혼자 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까? 혼자 병원 갈 수 있습니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 겁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프면 끝입니다. 자식이 옆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습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윤 씨, 71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윤 씨는 5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윤 씨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윤 씨는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운동은 안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안 받았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윤 씨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윤 씨는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힘들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윤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주말에만 와서 도와줬습니다. 평일에는 윤 씨가 혼자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습니다. 약도 깜빡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키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윤 씨는 후회했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정기 검진 받고 계십니까? 운동하고 계십니까? 건강 관리 안 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십시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늦으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3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골절되면 혼자 살 수 없게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채소 많이 드십시오. 과일도 드십시오. 물 많이 마시십시오. 좋은 음식이 좋은 약입니다.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은 간을 망칩니다. 담배는 폐를 망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끊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끊는 순간부터 건강해집니다. 약을 제때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약 먹는 거 깜빡하면 안 됩니다.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약통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응급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십시오. 119 전화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하십시오. 이웃에게 안부를 정기적으로 알리십시오.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십시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치아가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임플란트든 틀니든 제대로 해두십시오. 이가 있어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보청기도 필요하면 하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합니다. 차 소리를 못 들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못 들으면 외로워집니다. 보청기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집니다. 건강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자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건강이 혼자 사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친구 관계를 단단히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산다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가 끊기면 우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옵니다. 친구가 있어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진짜 가족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 씨, 72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한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씨도 끼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한 씨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씨와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산에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씨도 홀로 살았습니다. 한 씨와 이 씨는 주말마다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수다도 떨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한 씨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납니다. 여행도 함께 다닙니다. 제주도도 갔고 경주도 갔습니다. 아플 때도 친구들이 챙겨줬습니다. 한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박 씨가 죽을 끓여줬습니다. 이 씨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줬습니다. 자식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지금 한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없었으면 진작 자식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플 때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없이 혼자 살면 고독사합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자주 가면 친해집니다. 인사부터 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친구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탁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금방 친해집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쉽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봉사하며 보람도 느끼고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입니다. 먼저 베푸십시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식사 제안하십시오. 먼저 도와주십시오. 받기만 하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주고받는 관계여야 오래갑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약속 시간 지키십시오. 친구 말을 경청하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돈 빌리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를 망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야 친해집니다. 가끔 만나면 어색해집니다. 정기 모임을 만드십시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나는 약속을 하십시오. 단톡방을 만드십시오.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드십시오. 매일 안부를 나누십시오. 사진도 공유하십시오. 연락이 자주 되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드십시오. 친구 관계가 혼자 사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 능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평생 배우자가 다 해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이 매일 와서 해줄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 씨, 74세 어르신의 황당한 실패담입니다. 정 씨는 평생 아내가 모든 걸 해줬습니다. 밥, 빨래, 청소, 정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회사만 다녔습니다. 퇴직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전부 다 챙겨줬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았습니다. 정 씨는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밥을 못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렇게나 넣었습니다. 밥이 질척거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빨래는 더 심각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작동은 됐습니다. 하지만 빨래가 엉망이 됐습니다. 흰 옷과 색깔 옷을 같이 넣었습니다. 흰 옷이 물들었습니다. 세제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거품이 넘쳤습니다. 설거지도 못했습니다. 그릇이 쌓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청소도 안 했습니다. 집이 지저분해졌습니다. 먼지가 쌓였습니다. 화장실은 더러웠습니다. 한 달 만에 정 씨는 포기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전부 해줬습니다. 정 씨는 눈치 보며 살게 됐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배워둘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을 할 줄 압니까? 세탁기를 돌릴 줄 압니까? 청소를 할 줄 압니까? 지금 배우지 않으면 정 씨처럼 됩니다. 요리를 배우십시오.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계란 프라이,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레시피가 많습니다. 보고 따라 하십시오. 처음엔 서툴러도 계속하면 늡니다. 밥 짓는 법을 익히십시오. 전기밥솥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쌀 씻는 법, 물량 조절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밥만 지을 줄 알아도 굶지 않습니다. 빨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탁기 버튼이 뭔지 알아두십시오. 색깔 옷과 흰 옷을 분리하십시오. 세제 양을 적당히 넣으십시오.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평생 씁니다. 청소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십시오. 깨끗한 집에서 살아야 건강합니다. 설거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하십시오. 쌓아두면 냄새 납니다. 벌레도 생깁니다. 바로바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장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트에 혼자 가십시오.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리스트를 만들어 가십시오.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냉장고 관리를 하십시오. 상한 음식은 버리십시오. 정리정돈하십시오. 뭐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같은 것 중복으로 사지 마십시오. 전자제품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커피포트, 기본적인 것들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모르면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간단한 수리도 배우십시오. 전구 갈기, 화장실 변기 수리, 하수구 뚫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못하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70세에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일상생활 능력이 있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자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배우십시오. 생활 능력이 혼자 사는 기본입니다. 5번째, 취미와 목표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기다려지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할 일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루가 1년 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살아도 행복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배 씨, 70세 어르신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3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도 있었습니다. 생활 능력도 갖췄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불행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모든 게 갖춰졌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시간만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배 씨는 공허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기다려지는 게 없었습니다. 밤에 자도 내일이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 씨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새를 찍고 있었습니다. 배 씨가 물었습니다. 뭐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새 사진 찍는 게 취미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를 찍으러 다닌다고, 이게 자기 인생의 낙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는데 저렇게 신나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게 취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배 씨는 다음 날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싼 카메라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꽃을 찍었습니다.
나무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배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배 씨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출사를 다녔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배 씨는 행복했습니다.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지금 배 씨는 말합니다. 취미가 없었으면 살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취미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취미가 있습니까? 열정을 쏟을 게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만드십시오. 취미를 찾으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사진, 그림, 글쓰기, 악기, 노래, 춤, 등산, 낚시, 요리, 원예. 무엇이든 관심 가는 걸 시작하십시오. 돈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문화센터에 등록하십시오. 유튜브로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작은 목표부터 세우십시오.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그림 한 점 완성하기, 노래 한 곡 배우기,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큰 목표도 세우십시오. 전국 100대 명산 등반, 전국 일주 여행, 책 쓰기, 전시회 열기, 이런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큰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정보도 교환하고 격려도 받고 함께 즐기십시오. 동호회 활동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사진을 정리하십시오. 블로그를 만드십시오.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뿌듯합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보람찹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행복을 줍니다. 취미와 목표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가 짧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취미와 목표가 혼자 사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틀렸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가 챙겨줍니까? 아닙니다. 친구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삽니다. 돈 없는 노인은 비참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립니다. 친구에게 빌립니다.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돈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늙어보십시오. 돈이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들을 들으십시오. 왜 늙어서 돈이 최고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할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은 돈 있는 부모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주 찾아옵니까? 전화 자주 합니까? 돈 있으면 옵니다. 없으면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효도는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효도 안 합니다. 바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갑자기 효자가 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안부 묻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 이모 씨 75세, 동생 이모 씨 72세입니다. 두 형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각자 자녀가 둘씩 있습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다 썼습니다. 집도 전세입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예금도 많습니다. 형의 자녀들은 거의 안 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입니다. 형이 아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형은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자식 원망하며 삽니다. 동생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맛있는 거 싸옵니다. 외식 시켜드립니다. 여행도 같이 갑니다. 동생이 기침만 해도 병원에 모십니다. 효자 효녀입니다. 동생은 행복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돈입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형한테는 받을 게 없습니다. 동생한테는 상속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형은 동생을 부러워합니다. 왜 내 자식들은 안 오나? 동생 자식들은 효자인데 내 자식들은 불효자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형은 모릅니다. 자식 탓이 아니라 돈 탓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주 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자식도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자식은 상속을 봅니다. 줄 게 있으면 챙깁니다. 없으면 안 챙깁니다. 계산적입니다. 효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돈 없는 부모는 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도와줘야 하고 챙겨줘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돈 있는 부모는 자산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잘 모시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돈을 모으십시오. 자산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찾아옵니다. 효자 효녀가 됩니다. 돈 없으면 버려집니다. 요양원에 보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옵니다.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비참합니다. 돈 있으면 모십니다. 집에서 모십니다. 간병인 고용해 줍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옵니다. 행복합니다. 재산 분배 카드를 주십시오. 자식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잘 모시는 자식에게 더 준다고 선언하십시오. 효자 경쟁이 벌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다 주지 마십시오. 미리 주면 자식들 안 옵니다. 줄 거 없으니까요. 조금씩 주십시오. 계속 찾아오게 만드십시오. 돈으로 자식을 컨트롤하십시오. 돈이 권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말 듣습니다.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사랑은 환상입니다. 혈육이라고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계산합니다.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돈이 효도를 만듭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자식 효도 받고 싶으면 돈을 모으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 친구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돈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돈 지키십시오. 그리고 진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입니다. 부산 해운대 김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골프도 쳤습니다. 등산도 갔습니다.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계산은 거의 김 씨가 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김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인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인가 싶었습니다. 항상 자기만 돈 냅니다. 친구들은 지갑 열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은 실험했습니다. 식사 후에 일부러 계산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화장실 갔습니다. 전화 왔다고 나갔습니다. 담배 피우러 갔습니다.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금방 연락 안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주말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던 게 안 나갑니다.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 들었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각자 커피값 냅니다. 식사하면 더치페이 합니다. 서로 부담 안 줍니다. 편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입니까? 돈 안 내면 연락 끊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럼 정리하십시오.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없어도 다른 호구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씨는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친구는 줄었습니다. 대신 질이 높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갑니다. 서예 수업 듣습니다.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 마십니다. 각자 돈 냅니다. 부담 없습니다. 편합니다. 웃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이게 진짜 우정입니다. 돈도 아낍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은 30만 원도 안 듭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아낍니다. 그 돈으로 여행 갑니다. 제주도도 갔습니다. 일본도 갔습니다. 훨씬 의미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바꾸십시오. 가짜 친구들 정리하십시오.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의미 있는 활동 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거기서 새 친구 만드십시오.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나십시오. 등산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노래 좋아하면 합창단 들어가십시오. 운동 좋아하면 게이트볼 하십시오. 책 좋아하면 독서 모임 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같은 관심사로 만납니다. 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과는 부담 없습니다. 각자 비용 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을 때 만납니다.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갑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우정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가짜 친구들 과감히 끊으십시오. 연락 안 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금방 새로운 관계 만들어집니다. 돈 아끼십시오. 친구 만나느라 쓰는 돈 줄이십시오. 그 돈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진짜 친구는 적어도 됩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부담 안 주는 관계면 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거래입니다. 여러분은 거래 상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돈 지키고 진짜 관계 만드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 눈치 보며 사셨습니까? 자식 눈치 봤습니까? 친구 눈치 봤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서울 마포구 안모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봤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TV 볼 때도 소리 줄였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며느리가 인상 썼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핀잔 들었습니다. 안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 집도 아닙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습니다. 손님은 편하게 있다 가지만 안 씨는 눈치만 봤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씻을 때도 시간 체크했습니다. 이게 삶입니까? 이게 노후입니까? 그러다 안 씨는 결심했습니다.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연금도 월 80만 원 나왔습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룸 얻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가구 샀습니다. 생활용품 샀습니다.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치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씨는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졌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TV 보고 싶으면 밤새 봅니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나갑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 집에 얹혀 사십니까?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며느리 얼굴색 살피지 않습니까? 사위 비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 씨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십니다. 창문 열고 담배 핍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친구들 초대합니다. 술도 마십니다. 웃고 떠듭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월세 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봅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독립하십시오. 자식들과 따로 사십시오. 아무리 사이 좋아도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각자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세대 차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 스트레스입니다.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룸도 좋습니다. 오피스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공간입니다. 내 집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갑니다. 자식들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가고 싶을 때 갑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친구랑 가도 됩니다. 일주일 가도 됩니다. 한 달 가도 됩니다. 돈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합니다. 돈 쓰는 거 눈치 안 봅니다. 골프 치고 싶으면 칩니다. 등산 가고 싶으면 갑니다. 노래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PC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습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피자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배달 음식 마음껏 먹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봅니다. 건강 타령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안 씨는 지금 아들에게 말합니다. 독립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 만날 때 더 반갑습니다. 며느리도 편해 보입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옵니다.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돈 없으면 자유 없습니다. 자식한테 빌붙습니다. 눈치 봅니다. 참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늙어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돈 모으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돈은 지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돈입니다. 누가 쓸 겁니까? 자식 줄 겁니까? 나중을 위해 아낄 겁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지금 당장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그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외식 거의 안 했습니다. 여행도 안 갔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모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췌장암 진단 나왔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돈 모으느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여행 안 갔을까? 아내랑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루고 미뤘습니다.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지금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몸이 안 됩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합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한우 먹고 싶었습니다. 비싸다고 안 먹었습니다. 회 먹고 싶었습니다. 아까워서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유동식만 겨우 넘깁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자던 여행 다 가볼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먹고 싶다던 음식 다 먹어볼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었습니다.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로 나갑니다. 추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돈 아끼고 계십니까? 나중을 위해 모으고 계십니까?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제주도 가십시오. 유럽 가십시오. 일본 가십시오. 동남아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오늘 먹으십시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등산 가고 싶으면 좋은 장비 사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계단 오르내리느라 힘들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교통 편한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도 좋습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박 씨는 지금 항암 치료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박 씨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돈은 관 속에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늙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5번째, 돈이 있어야 꿈을 이룹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미뤄온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한모 씨 70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꿨습니다. 커피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꿈은 미뤘습니다. 한 씨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까?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둘까?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카페냐고 했습니다. 조용히 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1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66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씨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카페 차렸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가게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했습니다.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커피 머신 샀습니다. 테이블 샀습니다. 의자 샀습니다. 총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절반 넘게 썼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한 씨는 대답했습니다. 망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꿈 잃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없었습니다. 하루에 2~3명 왔습니다. 한 씨는 포기 안 했습니다. 커피만 연구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했습니다. SNS도 배웠습니다. 사진 올렸습니다. 입소문 났습니다. 손님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0명 넘게 옵니다. 주말에는 100명 넘습니다. 한 달 매출 1,500만 원 나옵니다. 월세 빼고 재료비 빼고 순수익 600만 원 남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72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도 꿈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한 씨는 70세입니다. 지금도 카페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카페 갑니다. 커피 내립니다. 손님 맞이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꿈 이루며 사는 노후입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66세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말 듣고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75세에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악기 배우고 싶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습니까? 글 쓰고 싶습니까? 사업하고 싶습니까? 뭐든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꿈 이루는 데 쓰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니십시오. 악기 사십시오. 화구 사십시오. 책 사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돈입니다. 의지 있고 돈 있으면 뭐든 됩니다. 한 씨는 요즘 새로운 꿈 생겼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합니다. 70세에 자격증 공부합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한 씨는 내년에 자격증 딸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커피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돈은 꿈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관 속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꿈 이루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게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자식과 함께 사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합니다. 눈치 보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주들 시끄러운 소리에 잠도 못 잡니다. 내 집인데도 자식들 때문에 조심하며 삽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같이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준비하십시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살 때보다 100배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자식 손 벌리고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에게 용돈 받으며 눈치 보며 살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혼자 못 삽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조 씨, 73세 어르신의 뼈저린 교훈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퇴직금을 자식에게 다 줬습니다. 집 사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 사랑이 깊었습니다. 조 씨에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매달 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나가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조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조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을 주었는데 500만 원도 안 빌려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조 씨는 자식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서였습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조 씨는 외로웠습니다. 결국 조 씨는 자식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밥도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추십시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정도는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예금도 준비하십시오.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쓸 돈을 남겨두십시오. 자식은 나중에 상속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쓸 때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다가 조씨처럼 되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쓰십시오.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돈이 오래 가야 합니다. 아껴 쓰되 필요한 건 아끼지 마십시오. 부업을 알아보십시오. 건강하다면 일을 하십시오. 경비, 요양보호사, 식당 설거지, 무엇이든 하십시오. 일하면 돈도 벌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각종 복지 혜택을 챙기십시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투자 권유받으면 거절하십시오. 돈 빌려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진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경제적 독립이 혼자 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까? 혼자 병원 갈 수 있습니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 겁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프면 끝입니다. 자식이 옆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습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윤 씨, 71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윤 씨는 5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윤 씨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윤 씨는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운동은 안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안 받았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윤 씨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윤 씨는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힘들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윤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주말에만 와서 도와줬습니다. 평일에는 윤 씨가 혼자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습니다. 약도 깜빡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키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윤 씨는 후회했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정기 검진 받고 계십니까? 운동하고 계십니까? 건강 관리 안 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십시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늦으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3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골절되면 혼자 살 수 없게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채소 많이 드십시오. 과일도 드십시오. 물 많이 마시십시오. 좋은 음식이 좋은 약입니다.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은 간을 망칩니다. 담배는 폐를 망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끊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끊는 순간부터 건강해집니다. 약을 제때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약 먹는 거 깜빡하면 안 됩니다.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약통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응급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십시오. 119 전화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하십시오. 이웃에게 안부를 정기적으로 알리십시오.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십시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치아가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임플란트든 틀니든 제대로 해두십시오. 이가 있어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보청기도 필요하면 하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합니다. 차 소리를 못 들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못 들으면 외로워집니다. 보청기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집니다. 건강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자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건강이 혼자 사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친구 관계를 단단히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산다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가 끊기면 우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옵니다. 친구가 있어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진짜 가족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 씨, 72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한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씨도 끼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한 씨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씨와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산에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씨도 홀로 살았습니다. 한 씨와 이 씨는 주말마다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수다도 떨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한 씨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납니다. 여행도 함께 다닙니다. 제주도도 갔고 경주도 갔습니다. 아플 때도 친구들이 챙겨줬습니다. 한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박 씨가 죽을 끓여줬습니다. 이 씨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줬습니다. 자식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지금 한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없었으면 진작 자식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플 때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없이 혼자 살면 고독사합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자주 가면 친해집니다. 인사부터 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친구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탁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금방 친해집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쉽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봉사하며 보람도 느끼고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입니다. 먼저 베푸십시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식사 제안하십시오. 먼저 도와주십시오. 받기만 하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주고받는 관계여야 오래갑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약속 시간 지키십시오. 친구 말을 경청하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돈 빌리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를 망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야 친해집니다. 가끔 만나면 어색해집니다. 정기 모임을 만드십시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나는 약속을 하십시오. 단톡방을 만드십시오.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드십시오. 매일 안부를 나누십시오. 사진도 공유하십시오. 연락이 자주 되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드십시오. 친구 관계가 혼자 사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 능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평생 배우자가 다 해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이 매일 와서 해줄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 씨, 74세 어르신의 황당한 실패담입니다. 정 씨는 평생 아내가 모든 걸 해줬습니다. 밥, 빨래, 청소, 정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회사만 다녔습니다. 퇴직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전부 다 챙겨줬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았습니다. 정씨는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밥을 못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렇게나 넣었습니다. 밥이 질척거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빨래는 더 심각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작동은 됐습니다. 하지만 빨래가 엉망이 됐습니다. 흰 옷과 색깔 옷을 같이 넣었습니다. 흰 옷이 물들었습니다. 세제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거품이 넘쳤습니다. 설거지도 못했습니다. 그릇이 쌓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청소도 안 했습니다. 집이 지저분해졌습니다. 먼지가 쌓였습니다. 화장실은 더러웠습니다. 한 달 만에 정씨는 포기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전부 해줬습니다. 정씨는 눈치 보며 살게 됐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배워둘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을 할 줄 압니까? 세탁기를 돌릴 줄 압니까? 청소를 할 줄 압니까? 지금 배우지 않으면 정씨처럼 됩니다. 요리를 배우십시오.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계란 프라이,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레시피가 많습니다. 보고 따라 하십시오. 처음엔 서툴러도 계속하면 늡니다. 밥 짓는 법을 익히십시오. 전기밥솥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쌀 씻는 법, 물량 조절,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밥만 지을 줄 알아도 굶지 않습니다. 빨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탁기 버튼이 뭔지 알아두십시오. 색깔 옷과 흰 옷을 분리하십시오. 세제 양을 적당히 넣으십시오.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평생 씁니다. 청소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진공 청소기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십시오. 깨끗한 집에서 살아야 건강합니다. 설거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하십시오. 쌓아두면 냄새 납니다. 벌레도 생깁니다. 바로바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장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트에 혼자 가십시오.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리스트를 만들어 가십시오.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냉장고 관리를 하십시오. 상한 음식은 버리십시오. 정리정돈하십시오. 뭐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같은 것 중복으로 사지 마십시오. 전자제품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커피포트, 기본적인 것들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모르면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간단한 수리도 배우십시오. 전구 갈기, 화장실 변기 수리, 하수구 뚫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못하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70세에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일상생활 능력이 있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자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배우십시오. 생활 능력이 혼자 사는 기본입니다. 5번째, 취미와 목표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기다려지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할 일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루가 1년 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살아도 행복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배 씨, 70세 어르신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3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도 있었습니다. 생활 능력도 갖췄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불행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모든 게 갖춰졌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시간만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배 씨는 공허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기다려지는 게 없었습니다. 밤에 자도 내일이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 씨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새를 찍고 있었습니다. 배 씨가 물었습니다. 뭐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새 사진 찍는 게 취미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를 찍으러 다닌다고, 이게 자기 인생의 낙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는데 저렇게 신나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게 취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배 씨는 다음 날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싼 카메라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꽃을 찍었습니다. 나무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배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배 씨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출사를 다녔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배 씨는 행복했습니다.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지금 배 씨는 말합니다. 취미가 없었으면 살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취미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취미가 있습니까? 열정을 쏟을 게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만드십시오. 취미를 찾으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사진, 그림, 글쓰기, 악기, 노래, 춤, 등산, 낚시, 요리, 원예. 무엇이든 관심 가는 걸 시작하십시오. 돈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문화센터에 등록하십시오. 유튜브로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작은 목표부터 세우십시오.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그림 한 점 완성하기, 노래 한 곡 배우기,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큰 목표도 세우십시오. 전국 100대 명산 등반, 전국 일주 여행, 책 쓰기, 전시회 열기, 이런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큰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정보도 교환하고 격려도 받고 함께 즐기십시오. 동호회 활동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사진을 정리하십시오. 블로그를 만드십시오.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뿌듯합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보람찹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행복을 줍니다. 취미와 목표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가 짧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취미와 목표가 혼자 사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내 것 다 내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좋은 게 없다는 걸 말입니다. 베풀기만 한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한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후회 없는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 몫이라고 생각하며 통장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 돈 언제 쓸 겁니까? 죽어서 관 속에 들고 갈 겁니까? 평생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모았습니다. 옷 한 벌 안 사고 아껴서 모았습니다. 냉장고에 상한 반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기 아낀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힘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충북 청주에 사시는 정씨, 78세 어르신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예금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돈 쓰는 게 불안했습니다.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통장 숫자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돈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정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집 가자고 했습니다. 정씨는 사양했습니다. 집밥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새 옷도 안 샀습니다. 10년 된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76세 되던 해 정씨는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정씨는 후회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봤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입고 싶었던 옷도 못 입어봤습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주려고 모았는데 이제 쓸 수도 없다고,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정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돈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정씨가 평생 아낀 돈을 자녀들은 1년 만에 다 썼습니다. 정씨는 그 돈으로 단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 겁니까? 돈 아끼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까? 통장 잔고만 바라보다가 인생 마감할 겁니까? 자식들은 그 돈 기대 안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제주도든 부산이든 유럽이든 가십시오. 먹고 싶었던 것 드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사십시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취미에도 투자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악기든 그림이든 춤이든 시작하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내 돈은 내가 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즐깁니다. 펑펑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70 넘어 사는 법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명절에 찾아올 거라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직장 일에 치이고, 배우자 눈치 보고, 자기 자녀들 키우느라 정신없습니다.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씨, 75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박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전부 댔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이 보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핑계만 댑니다. 바쁘다고, 애들이 아프다고, 차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생일에도 연락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 하나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 갔다고 말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대충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바쁜 사람 붙잡고 왜 이러느냐고 되레 화를 냈습니다.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박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자식들 원망하며 잠들었습니다.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73세 되던 해, 박 씨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라고, 부모 인생과 자식 인생은 별개라고 알려줬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박 씨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탁구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지금 박 씨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찾아올 거라고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보너스입니다. 와주면 감사하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자식 대신 친구를 만드십시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우정을 쌓으십시오. 자식에게 베풀기만 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용돈도 그만, 손주 봐주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없어지고 화도 안 납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70년 넘게 눈치 보며 사셨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평생 남의 시선만 신경 썼습니다. 이웃 눈치, 친척 눈치, 자식 눈치, 심지어 손주 눈치까지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꾹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남들이 욕한다고, 창피하다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최 씨, 71세 어르신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 쓴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옷도 낡은 것만 입었습니다. 사치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겁났습니다. 이웃들이 수군댔습니다. 최 씨네는 돈이 없나 보다, 자식들이 안 챙기나 보다 하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70세 생일날 밤, 최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숨죽이며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냐고 비웃었습니다. 최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밝은 색깔의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친척들이 수군댔습니다. 나이감 못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갔습니다. 부산도 갔습니다. 친구들과 일본도 갔습니다. 자식들이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며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욕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샀습니다. 지금 최 씨는 정말 행복합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최 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눈치 안 보고 사니까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웃들 말이 신경 쓰입니까? 친척들이 욕할까봐 조심하십니까?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눈치 보십니까? 70이 넘도록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남들은 여러분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입으십시오. 먹고 싶었던 거 드십시오. 누가 뭐래도 절대 상관없습니다. 사치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평생 모은 돈 쓰는데 무슨 사치입니까? 자식 줄 돈 아껴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쓰십시오. 창피하다고 말합니까? 70이 넘어서 뭐가 창피합니까?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십시오. 아무도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체면 버리십시오. 허세도 버리십시오. 착한 사람 노릇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인생.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네 번째,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예전에는 이랬다고 과거에만 매달려 계십니까? 과거에 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일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이 미화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 씨, 74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잘났는지 자식들,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 직함으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명함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렸습니다. 친구들이 김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똑같은 옛날 자랑만 하니까 지겨웠습니다. 그 이야기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또 하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우연히 사진 전시회에 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80세의 사진을 배워서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옛날 명함도 다 버렸습니다. 과거의 직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림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김 씨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김 씨는 편했습니다. 과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행복해졌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가 보였습니다. 오늘이 소중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자랑 안 하는 김 씨가 훨씬 좋았습니다.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전 직함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일하던 시절의 권위를 버리십시오.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정말 지겨워합니다. 그 이야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오. 70이라고 늦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도전이 훨씬 더 멋집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슬픕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70년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형제자매와 살고, 배우자와 살고, 자녀와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 씨, 76세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4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이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라디오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한 게 무서웠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사소한 일도 물어봤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씨는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74세 되던 해, 이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우연히 명상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읽는데 빠져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도 덜 났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시집도 읽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책 읽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일기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저녁에 조용히 글 쓰는 시간이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가 좋습니다. 자녀들도 안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싫습니까?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식당에 혼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누구 기다릴 필요 없고, 메뉴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먹는 속도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십시오. 혼자 공연 보러 가십시오. 혼자 여행도 가십시오. 동행자가 없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시간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